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코스알에스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민감 피부용 장벽 보습크림, 세라마이드 크림, 순한 장벽 크림 이런 키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치열한 장벽 크림 시장에서 성분 구성으로 봤을 때 꽤 탄탄한 설계가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구매를 해봤고요. 성분표를 하나씩 분석해보니 대표적인 장벽 보습크림으로 많이 언급되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과 공통으로 겹치는 성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제품을 비교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코스알에스 제품의 공통점과 차별점이 무엇인지, 사용감 차이와 추천 피부 타입까지 꼼꼼하게 정리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성분표를 보면 총 99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아토베리어 365 크림과 겹치는 성분이 35개로 성분의 배열 순서까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제품 모두 제조원이 동일한 코스비전으로 확인되고, 2023년 아모레퍼시픽에서 코스알에스를 완전히 인수하게 되면서 제품의 처방 방향성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구성과 설계 방식까지 상당히 닮아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제품의 공통 성분부터 살펴보면 부틸린 글라이콜, 글리세린, 스코알란, 베타인이 기본적인 보습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고, 장벽 보강을 위한 핵심 지질 유사 성분 두 가지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세콜질을 기반으로 유화 및 제형 안정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성분 구성 방식이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도 분명한데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은 민감 피부용 고밀도 세라마이드 캡슐 보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마니톨, 실리카, 아크릴레이트, 스핑고리피드, 지방산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캡슐 장벽 크림의 방향성이 선명하고, 반면에 코스알에스는 세라마이드 종류를 더 넓히고 오줌 히알루론산과 판테놀을 더해서 장벽 회복, 수분 유지, 민감 진정을 함께 고려한 설계로 정리해보면, 에스트라가 보다 전통적인 장벽 중심의 더마 크림이 가깝다면 코스알에스는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속 깊은 보습과 부드러운 사용감까지 함께 확장한 형태의 장벽 보습 크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80ml 흰색 튜브형에 담아져 있고, 제형은 밀도 있는 크림 제형에 비해 무겁지 않은 보습감을 주면서 바른 직후에는 피부를 감싸주는 듯한 랩핑감과 얇은 보습막이 형성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 보습감이 표면에 촉촉하게 남는 타입이라기보다는 피부결을 정돈해주면서 비교적 단정하게 마무리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트하게 마무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토베리어 365 크림에 비하면 표면에서 느껴지는 촉촉함은 한 단계 덜한 편이고, 대신 피부를 균일하게 정돈해주는 느낌이 더 강한데요. 그 덕분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할 경우 피부를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베이스 역할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데일리 크림으로도 활용하기 좋았어요. 그래서 두 제품의 실제 사용감에서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은, 아토베리어 365는 표면과 속 모두를 채워주는 지속적인 보습에 강점이 있고, 코스알에스는 과한 유분감 없이 피부를 정돈해주면서 보다 단정한 마무리감을 주는 쪽에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피부 기준에서는 데일리로는 코스알에스를 사용하고,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는 부위나 계절에는 아토베리어 365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수부지 민감 피부 기준에서 느낀 사용감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코스알에스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의 추천 피부 타입으로는, 악건성을 제외한 건성 피부나 수부지 피부 중에서 유분막이 남는 타입의 크림보다는 장벽 보호와 보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면서도 적당한 밀도감과 안정감이 있는 장벽 크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코메도제닌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지만 지방산 계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의 경우에는 국소 부위 테스트 후 사용량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는 특별히 느끼진 못했지만 일부 후기에서 이 제품 사용 후 눈시림을 느꼈다는 의견도 확인되는데요. 눈시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극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만, 화장품에 흔히 사용되는 글라이콜 계열 성분의 특성상 개인에 따라 미묘한 시림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눈가 가까이는 피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직접 사용해보신 경험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